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론고수, 정말 이 답답한 시대에 청량한 콸콸콸콸콸 사이다가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론고수 홍영님, 배종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각오와 의지도 드러냈고 조사 결과도 조금씩 아직 20%대 30% 초반의 조사 결과도 나오네. 조금 그래도 반등하고 있다 전망이 나오네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는 1, 2주 전 조사보다는 모든 조사에서 조금씩은 다 올랐죠. 조금씩은 다 올랐고 전화면접원 조사에서는 20%대 후반, 그리고 ARS 조사에서는 30%대 초반,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게 뭐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이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진짜 바닥인가? 진바닥인가? 찐바닥인가? 찐바닥인가? 찐. 그래서 이게 바닥을 쳤냐? 아니면은 단순한 일시적 반등이냐?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그게 이제 약간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단기 저점은 확인했다. 단기 저점은 확인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 10%대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 22%, 23% 최저 지점 분석은 정말 난리더라고요. 난리라기보다 저는 깜짝 놀란 게 그걸 바깥에 나가서 제가 한 방송에 소개를 했더니 그동안 저를 불신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어. 이런 분석은 22? 놀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틀리진 않았죠. 그러니까요. 그 분석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기 저점이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U자 커브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L자 커브로 이게 횡보하느냐, 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그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지율 상승은, 사실,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른바 윤핵관 내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공세 이런 것들 통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그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네, 시작이 됐죠. 이제는 뭐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지지층 내지는 이제 그 상당히 강한 보수층, 중간에서 뭐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에서 이렇게 중도적으로 보던 분들도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러다가 이 당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70대 이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갤럽 자료에서도 보면은 60대, 70대에서는 올라갔어요. 1, 2주 전보다. 근데 20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더 내려갔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20대는 2주 전에 비해서 26%에서 18%로 떨어졌어요. 근데 70대는 42%에서 57% 그러니까요. 올라갔어요. 무려 15%포인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44%에서 50%로 올라갔고 근데 이제 중도층에서는 21%에서 19%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격 반등은 아니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려면 중도층까지 이제 끌어가면서 가야 이제 본격적인 반등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보수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자, 이 대목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최고 전문가인 홍 기자님이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건 언제쯤 본격화될까 이거예요. 사실 이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임기 취임 100일 정도의 20%대를 기록한 역대 대통령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광우병. 막 면박산성. 광화문에서 막 물 붓고 그게 조선일보 앞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사례를 우리가 보면
사실 20%대에서 30%대로 간 게 그 집권 1년 차의 후반이에요. 갤럽 조사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 2년 차 중반을 넘어가면은 네. 45% 7%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그 40% 중후반이 4년 차, 5년 차 초반까지 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 50%를 다시 넘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40%대를 3년 차, 4년 차로 갔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볼 때는 일단 30%대에서 40%대 가는 게 한 1년은 걸렸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그 40%대까지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1년은 걸린다. 그러니까 쉽게 뭐 몇 달 만에 또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1년 뒤니까 내년 더울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선에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있죠. 아하. 가능성은 있고, 그건 그 사이에 어떤 남북 관계라든지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아니, 이 정도 예상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따따봉 보낼 것 같은데. 저랑 개인적으로 문자 주고받는 사이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저 체리따봉 받아본 적 없어요. 공개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지지율이 40%대까지 올라가? 아니 그것도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도 아닌데 예. 자, 그렇다면은 한 1년 정도 40%대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공을 들여야 될 부분, 이건 어디일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진지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지율상 보면은 방금도 이제 보수층은 이제 약간 변동이 생겼고 중도층은 아직까지 이제 반등 국면이 아닌데. 네. 사실 40%대 본인의 득표율 48%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50%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고정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까지 끌어안고 가야 된다. 그건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죠. 네. 근데 중도층까지 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정책적인 측면, 네. 그리고 이제 인사 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지역적인 면에서도 고려, 이런 면을 이제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고정 지지층, 우리나라의 한 30%에서 35% 가까이 되는 네. 이른바 콘크리트 보수층, 이분들부터 사실은 끌어가야 돼요. 이분들부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나기 전에는 40% 밑으로는 여간에서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지지율이. 2016년도 10월 전에는. 근데 이게 바로 콘크리트 지지층. 그렇죠. 콘크리트 지지층. 우리가 그 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의 적폐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 그렇죠. 문재인 정부 내지는 이명박 의원과 관련된 대장동 이런 것들이 이재명, 이명박 아니고. 이재명. 네. 그런 수사 결과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제대로. 제대로.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계속 어떤 변죽만 울리고 있잖아요. 하루에 검찰 압수수색 2번 들어갔다 그러고 그래서 어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결론이 나요. 제대로 결론이 나서 그래서 이제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털어볼 부분 털어버리고 그리고 또 문제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정리하고 문제가 되는 건 제대로 해서 또 이제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밟을 분들은 밟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고정 지지층부터 시작을 해서 중도층까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러려고 정권 교체했지. 정권 교체에 대한 효과, 책임감. 이 대목에서 홍영님 기자에게 물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방법. 인사냐, 수사냐? 수사냐, 인사냐, 어딥니까? 두 개 다죠. 어떻게 하나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지금 그냥 우리가 현실적인 분석. 근데 수사는 어떤 절차라는 게 다 필요해요. 뭔가 증거가 있고, 이게 누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사법 절차에서 뭐 수사가 아니니까 1심, 2심, 3심 가면 우리나라에 사법 절차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인사 쇄신은 뭐 맘만 먹이면 뭐 내일 모레면 할 수 있어요. 뭐 어려워요 그거는. 네. 뭐 야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100일 동안 봐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는 뭐 좀 성과가 좀 적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한수. 네. 윤석열 대통령의 히든 카드. 홍 기자님이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회심의 카드. 네.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